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어저께는 2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렇게 세게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걱정들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속초 놀러 갔다 오려고 했는데 괜히 일부러 매 맞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 가족여행 포기했어요. 그리고 8달 8구역 일반 분양이 있었죠. 역대급 청약 경쟁률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 지역에 분양권 전매되는 마지막 분양 물량이 되어버렸네요. 자, 2월 20일 예고되었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행은 3월 2일부터 한다고 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담대 LTV 규제를 강화하는데 이제까지는 LTV 60% 적용하던 것을 3월 2일부터는 9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로 나눠서요. 9억 원 이하분은 LTV 50으로 축소하고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로 축소하게끔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에서 볼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가액 10억 원짜리 주택 매입할 때는 LTV 60이 적용돼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뀌게 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그 다음에 9억 초과한 1억에 대해서는 30%니까 3천이 되는 거고 9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50% 9, 5, 45,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4억 5천에다가 3천 더하면 4억 8천이죠. 6억 대출 나오던 게 4억 8천 대출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로는 LTV 70%를 최대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된 곳에서 주택 매매업, 임대업 같은 경우는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못 받게끔 했었는데 이 내용을 조정대상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갈아타기 할 때도 이제까지는 기존의 보유주택을 2년 안에 처분만 하면 새로 구입하게 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신규 구입하게 되는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 2년 안에 전입 의무가 붙은 상태에서만 주담대가 가능하게끔 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까다롭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도 예고했었던 투기과열지구 이외,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 거래 사례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 접수 조사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내용도 이따 좀 별도 영상 다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지정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과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강화됐습니다. 2020년 2월 21일부로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왕구, 그 다음에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효과는 대출 LTV DTI 강화, 그 다음에 세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그 다음 청약, 전매 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과 중에 굉장히 센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3가지 단계로 구분돼서 적용이 돼요.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지금 줄친 부분이죠. 3지역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면 1년, 그 다음에 민간택지는 6개월인데 예를 들자면 수원 8달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3지역이었기 때문에 민간택지였기 때문에 앞서 8달 6구역, 8달 8구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1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되고요. 만약에 2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 걸리게끔 되는데 1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기지정되었던 조정 대상 지역들도 전부 다 1지역으로 상향해서 그냥 분양권 전매는 모두 금지된다, 제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어디 지정돼 있냐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시 전 지역, 그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안에선 7개 택지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 안에 7개 택지지구,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1단계,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이렇게가 조정 대상 지역이란 거죠. 그리고 동탄이,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이번에 추가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그리고 이왕까지 그리고 남쪽에 세종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어떨까요? 한번 좀 볼까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소위 말하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이 지역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대로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수지 역세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등급이 조금 올라가는 규제가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했던 수원 지역이 이번에 추가로 규제 지역에 들어갔는데 안양, 만안구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같이 묶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현장 분위기 어떠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기 의왕시 A 공인중개사는 당분간 거래가 줄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안양시의 C 공인중개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안양 만안구나 인덕원 주변은 지하철이 들어오면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가격 조정기를 갖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죠. 아마 계약을 하셨던 분이나 계약 진행되는 건 중에서 또는 계약을 하려고 맘먹었던 분들 중에서 대출이 줄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신 분들 사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묶이면 앞으로 분양 나올 단지들은 분양권 전매 안 되는 부분들 살짝 신경 쓰이겠죠. 그리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도 신경 쓰일 거고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공제, 배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니까 매물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도권 3분의 2가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정부가 20일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 규제 지역이 47곳으로 늘었고 수도권 전체 시, 군구 가운데 3분의 2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는 셈이다. 서울권 25개 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 72곳 중에서 65%에 이르는 수준이래요. 47곳이면. 경기 북부, 인천 제외하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는 셈인데 요새 인천도 뜨겁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대책 나온다고 하면 인천, 예를 들자면 송도라든가 GTX B라인 여러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이라든가.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된다고 하죠. 대부분의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나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거 지정하는 게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규제지역이 많았었죠.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6개 지자체가 지정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참여정부 시절의 모습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왕 할 거면 조정 대상 지역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좀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를 조인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2017년에 6.19 대책 굉장히 약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8.2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2018년에 8.28 부동산 대책 이때도 광명이나 하남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후에 9.13 대책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11.6 부동산 대책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자 12.16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전례가 있죠. 이런 걸 돌이켜보면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은 좀 약하게 나왔지만 바로 연이어서 4월 총선 이후에 또는 전후로 굉장히 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도 볼만한데요. 대전하고 부산은 왜 규제 지역에 안 집어넣냐? 일단 부산에 대한 언급은 안 했고요. 대전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부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단순히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없고 이제까지 지나치게 오르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의 추가 지정 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DSR 규제는 왜 추가 안 했냐는 질문에 대책은 핀셋이다, 이런 투로 답변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가 급등한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책 기조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고요. 용인과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격상이란 표현을 썼네요. 아무튼 추가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했냐는 질문에는 이들 지역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가 많은 건데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으로 잘라서 9억 넘는 아파트가 안 많으니까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안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답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정비사업의 재당첨 제한이나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이나 기존의 신규 주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효과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단순히 가격 기준으로 한 답변을 좀 회피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 읽었던 게 있는데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다. 지금 뭐 1억 급등한 가격 자체가 전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저렴한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규제 지역이 돼야 되느냐. 이런 구축 주택 소유한 분들의 볼멘 목소리 있었거든요. 자, 이번 질문이 그거예요. 수원 권선구의 경우에 호매실 등 일부 지역이 급등했을 뿐이지 나머지 9주택 단지는 아직 집값이 안 뛰었는데 왜 같이 묶어서 조정 대상 지역 강화된 규제를 지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해당구 전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별로 안 하고 구 전체를 지정했다. 동별로 하면 인근동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 단위로 지정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전매 제한 규제 강화되는 거, 분양권 전매 아예 안 되는 걸로 바뀌는 내용이 큰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2월 21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뭐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 검토 중이고 이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뭐 2월 안에 나올지 아니면 3월 넘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하네요.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